네, 많은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선이 구한말에 서양 문물을 좀 빨리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연 일본에 복속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근대사 중에서 가장 이제 가슴 아픈 장면으로 기억하는 게 제가 동학혁명군들의 우금치 전투입니다. 2천여 명에 불과한 이제 일본군과 광군에게 이제 2만 7천 명이 넘는 우리 동학혁명군들이 전멸을 당했죠.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기술 문제, 기술 격차였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화승총이 이제 최대 무기였던 그 동학혁명군들이 결국 게틀링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광군에게 전멸당하면서 이제 조선이 일본에게 복속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가 이제 실물 경제에서 또 상당 기간의 금융 경제로 넘어갔다가 이제 새롭게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화폐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위조할 수도 있고 이거 또 뭘 믿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아마 반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제와 이제 화폐를 받아들인 경제의 격차는 엄청나게 아마 발전 속도의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해서 없어지는 거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이미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 점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우리 구한말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 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 시장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가상자산 시장 거래 규모가 이미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국민들께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또 산업도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될 테고 여기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의 이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도화가 꼭 필요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탈락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는 네 군데 우리 인가받은 그 거래소, 거래업체 전부죠. 전부인데 앞으로 이 관련 산업도 계속 확대되면 좋겠고 또 우리 그 거래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제도화하고 제도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방명록에 뭘 쓸까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그리고 특히 미래와 미지의 세계는 모른다고 부인하면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 말씀 좀 들어보고 저희도 정책화 또 공약화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모에 그러면 우리 저기 어차피 뭐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스크린 이서구 대표님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갖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 대표할 때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여러 번 뵀었는데 예, 오늘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쪽 IT 산업은 비효율에서 효율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그걸 기술적으로 풀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역할인데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도 어떤 불투명성, 너무 중앙화된 문제에 대한 이 개발자들의 해법으로 나온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취해왔는가를 보면 기술은 장려를 하되 코인은 안 되는 이런 스탠스고 이렇게 가면은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코인이 없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돌리려고 하면은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대기업들밖에 없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의 5년은 후보님 말씀대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서 이 코인 생태계가 있는데 이거를 벌어진 시장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어떻게 규율을 할 거냐. 사실 약간은 왜곡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가 발행은 없고 지금 유통만 되는 시장이고요. ICO에 대해서 얼마 전 노웅래 의원님께서 공청회도 하시고 이걸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발행도 하고 뭐 유통도 하고 지금 유통은 거래소들 통해서 되고 있지만 발행은 지금은 못하게 하니까는 다들 해외 나가가지고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발행을 일단은 해놓고 국내에 와서 상장을 하는 약간 기형적인 구조라서 이게 오히려 미래 산업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들도 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만 제가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내 상장 발행이 지금은 이제 법적 근거 없이 금지돼 있어서 그때 아마 상당히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고 이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외국 코인 가상자산만 구매를 하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국부 유출에 해당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거래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IPO를 실행을 해서 우리도 사실은 국가적 투자의 기회도 늘리고 자산도 좀 늘려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점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허용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일단 금지하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될 때까지 금지한다. 이건 이제 과거 방식이죠. 새로운 시대에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는 문제가 없다면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 돼야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다. 특히 이제 기술혁명 시대, 빠른 기술혁명 시대에는 특히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님 측에서 ICO 허용, 일단은 I부터 허용하자라는 법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과연 이 후보님은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허백영 그 연설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들이 늘 가슴이 아픈 점이었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항상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먼저 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역사상의 비극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업계에서 2017년도부터 사실 2014년도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대중의 관심을 받을 때쯤에 사실은 이 산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쭉 끌고 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원은 바라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취급을 잘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후보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듣고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후보님께서는 저희 업계를 찾아주셔서 저희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려고 오신 것이지만 조금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일단 청년들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투자 기회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 기회인데 지금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다뤘던 너무나 그냥 투기성이 짙은 이런 것들이나 이런 부각시켰던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일단 가상화폐 자체 이 부분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로서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된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된 양적으로는 5% 이상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서 여기 찾아오신 걸 보고 그냥 자릿수로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장에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어떤 산업을 이 젊은이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주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ICO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 많이 봤는데 사실상 너무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웅래 의원님들이나 어떤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이미 간담회나 어떤 토론회 같은 것을 하고 계시긴 한데 ICO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ICO를 국내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청년들에게 투자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청년들은 어떤 증권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갓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도 어렵고 할 때 미래 산업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금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ICO입니다. 청년들이 접근하기 아주 좋은 것이 ICO인데 이 부분을 막아버리니까 결국에는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현재 이 거래소들에서 열심히 외국 청년들이 만든 코인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투자의 기회는 국민들에게 좋지만 창업의 기회는 청년들에게 뺏은 겁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님께서 너무나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항상 듣고는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네거티브 규제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제가 마이크를 잡기 전에 후보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제가 또 이소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오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 놓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이석희 대표님 빼고 다른 분들 되게 젊으신데 이게 이 미래 산업의 특성이 젊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가상자산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NFT도 있고 NFT 같은 경우는 이제 희소성을 담보로 한 이제 꼭 반드시 가상자산적 요소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실물적 요소가 조금 가미된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기념엽서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디지털화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상으로 금지할 이유도 없고 그건 자유롭게 만들어서 팔고 또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니까 저는 최대하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게 완전한 가상자산 또 이런 것도 그걸 왜 금지하냐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봐요. 예를 들면 모든 게 지금은 다 주황 집권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가상자산 시장은 약간 분권적 요소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상한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실제 해보고 싶은 일이긴 한데, 이 반론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 가진 사람과 거래에 참여자 크면 클수록 가치가 커지는 그런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 제로죠. 근데 관심이 많으면 가치는 올라가는. 일종의 관심이 곧 참여도 관심 정도가 곧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구상해 본 거는 이게 지금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고, 제가 검토 중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기가 국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투기는 누군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가지는데 너무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부정과 이 부패가 많이 개입한다.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우리가 꿈꾸는 불로소득 전 국민 환수, 전 국민 공유 이렇게 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한테 주자. 그리고 그거를 가상자산화하자. 그리고 실제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할 기회 자체를 거래할 수 있게 전 국민에게 다 부여하는 거죠. 근데 물론 거기서 생길 미래에 이제 실질 수익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면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자체도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 모두에게도 이런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저 상당히 좀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따 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상에 대한 의견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핵심을 짚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부동산, 대한민국을 다 수십 년 동안 겪었던 부동산 투자의 진정한 문제는 모두가 투자에 참여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니 그냥 아주 비싼 부동산들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 가진 사람들의 리그, 뭐 압구정동에 무슨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 뭐 4, 50억은 있어야 되고 풍무도 못 꾸는. 그런데 그러한 솔루션들이 저희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있거든요. 특히 뭐 주로 이제 증권화 토큰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로 부동산을 잘게 쪼개서 만약 거래를 하게 한다면 방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적든 많든 자기가 가진 돈으로 양질의 어떤 자산에 자기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어떤 그 대규모 공사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면 사실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잘 계획을 하면 정말로 또 다른 투자 시장이 잘 열릴 거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 말씀과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국민주 이런 개념으로 국민들한테 이 상장에 따른 이익을 가질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때 한전이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즉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전 국민한테 고루 주고, 어떤 사업들 일정 규모 이상은 그 사업에 자금 조달 그런 방식으로 하게 하면, 예를 들면 그 사업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가상자산이죠, 그것도. 그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죠. 난 돈은 없지만 거기 참여할 권리 자체는 팔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상자산과 결합이 된다면 안정성도 높아질 테고, 또 공인도 될 수 있을 거고, 시장 자체도 매우 커지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익이 생기는 묘한 시장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하면 좋겠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개발 사업에 총 투자금이 필요한 게 50조 원이면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투자할 기회를 주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사모아서 할 수도 있고, 빌려주고 대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장 자체는 매우 안정적이고 커질 수 있겠다. 손해볼 일은 또 아니고.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손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치는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거래소 계좌는 처음 만들어 보셨지만 그 토큰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깊다 느낀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다른 말로 커뮤니티다. 그리고 모든 자산의 유동화가 토큰화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세진 대표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빗의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시장 성숙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했습니다.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굉장히 시장이 폭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주셨고 시장이 아주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초창기이긴 하지만 정책 당국자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사회에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우려의 말씀을 표명해 주셔서 상당히 시장이 안정화됐던 부분에 큰 기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지나고 나서 2021년도에 사실 2017년도, 18년도만큼의 큰 불시장이 왔는데요, 소위. 그런 와중에서 나타났던 사회적인 반응들이 그리고 문제들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계에 있는 한 대표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그런 긍정적인 부분의 뒤에 어떤 좀 우리가 이걸 보완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그 ICO 부분 사실 2017년, 18년도에 글로벌리 유망받던 토큰 프로젝트 중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만든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어떤 그 구성력에 한국 청년들이 기여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 2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망받는 토큰에 한국인 개발자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한국의 어떤 정체성을 두고 있는 그런 토큰, 유망한 토큰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2018년도, 17년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측면에 문제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투자자들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업계에서도 자정 능력이 좀 생겨났으니 그런 측면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한국만 유독 소위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좀 원활치 않습니다. 사실 2017년도, 18년도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연기금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던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거의 제일 큰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도전이고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회적 분위기상 많이 막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투자의 측면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 법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생태계가 자정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그런 통로를 많이 저희가 만들어 놓고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님의 말씀도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원 대표 차명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제 그 거래소 대표님들과 또 후보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몇 년 전 제가 창업하던 때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앞서서 그 기술의 발전은 이런 비율을 효율화하는 데서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을 봤을 때 느낌이 딱 그랬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거래 시장이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친구한테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자유롭게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을 할 수가 있네. 이게 결제와 송금에서의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거의 이제 아무것도 없던 그런 불모지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지금의 이러한 규제 상황만큼 규제가 있었을 때, 예를 들면 ICO가 금지되었다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나오고 이더리움이 나오고 또 지금의 NFT와 메타버스 등등의 이렇게 산업의 발전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좀 이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규제가 좀 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입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매일매일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좀 포괄적인 규제가 아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자율 규제에 기반한 조금 유연한 규제 방안이 저는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입법 관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좀 사례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계속해서 좀 정부와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고 좀 적극적인 교류가 업계와의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와 관련해서 그 후보님께서 이제 그런 세국 정책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딱 그 영국의 그 자동차 산업을 조금 저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 또한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영국에서 자동차 규제를 시작을 하면서 이 산업에서 굉장히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왔었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것도 뭐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죠. 뭐 이렇게 뭐 증기 기관이 뭐 폭발하는 사고가 있다거나 또는 뭐 교통 규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뭐 독일이나 미국의 이런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좀 빼앗기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또한 물론 지금 뭐 사회적으로 간간히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보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이것이 규제가 조금 영국은 그 이후에 이제 뭐 핀테크 샌드박스 등등으로 좀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선도적인 그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규제가 조금 좀 미래지향적이고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규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또 명칭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에서 시작된 이 명칭이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졌었고요. 처음에는 뭐 가상 징표 아니면은 뭐 가상 자산, 가상 통화 뭐 여러 가지 명칭의 논의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이 업의 특성과 자산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부르는 게 좀 어떨까? 네,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좀 계속해서 이제 국가에 좀 기여를 하고 또 이렇게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싶고 또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참고로 여기 코인원 차명훈 대표님이 유일하게 네 분 중에서는 창업자 대표님이십니다. 네. 근데 개발은 했는데 국내에서는 IPO를 못해서 어디 해외로 몰래 다른 이름을 했습니까? 아니요, ICO는 아니요. 아니, 그건 안 거래소를 창업했다. 그러시군요. 이제 노세진 선생님하고 우리 차명인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적절한 예인데 우리가 보지 않은 거라도 인정을 해야 된다. 있는 걸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아까 자동차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됐던 영국의 규제 얘기는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상자산, 저희도 사실은 이 명칭이가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게 도대체, 그러다 결국은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한 글자 더 많으니까, 이게 원래 한 글자 더 많냐, 안 많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한 글자로 줄여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가상자산인 것 같습니다. 코인, 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등등 많았는데, 모두 역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창의와 혁신과 도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규제는 필요하죠. 그걸 또 규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도화. 일정한 틀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자산이 개발이 되고 또 상장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첫 발자국이 아마도 이제 과세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과세를 하려면 제도 정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출발인데 그 과세도 과세지만 이제 투자자 보호 문제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남용될 수도 있다.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일종의 약간의 검증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끌고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산업의 가장 또 한 중요한 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간담회도 하면서 저도 많이 좀 배운 것 같아요. 배운 것 같고 아까 오세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래 참여를 이제 거래 참여 자체를 개별 법령이나 또는 지침으로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시장 활성화에 좀 장애 요인이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는 또 안정성을 중시하니까 약간 좀 그런 문제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것은 좀 또 그 자체도 문제겠죠.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또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한번 같이 고민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희망도 주고 또 사실 우리나라는 보통의 이제 국민들이 투자하는 거는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도 과거는 한때 소위 복부인이라고 불리는 극소수만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뭐랄까 여유 자산이 좀 늘어나면서 투자 기회를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실제로 기회는 적었고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유독 그 투자 영역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금융자산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도화하고 안정화하고 해서 이 시장도 좀 발전시키는 게 우리 투자 기회 확대나 또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만나봐서 반갑고요. 저도 공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